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고요. 요번 주 한 주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수업도 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잠시 수업 전에 시간이 남아서 주제를 정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영상을 짧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요 2024년 수학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요번 주에 2월 1일 날 이제 예비 고1 친구들의 고등학교가 다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 예비 고2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체제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예비 고3 친구들도 고등학교 3학년 체제로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중학생 포함해서 2024년 이제 고등학생 위주로 조금 이야기하기는 할 거지만 어떻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작년 수능이 이제 논란도 많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정부가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난이도 조절도 잘하고 공부했을 때 실력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또 EBS도 적절히 잘 이제 참조를 하면서 나름 굉장히 좋았던 이제 수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능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면 내신도 아마 이 방향성을 따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학교들도 이제 너무나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킬러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교과 과정을 활용하는,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시간 타임어택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하지만 공부하면 시험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히 수업만 많이 듣고 킬러 문제만 많이 푼다, 그런 식의 패러다임의 공부는 그렇게 좋은 내신과 모의고사 점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아이들은 참,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참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다양한 아이들이 이 강남에서 우수한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AI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랑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 이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다양성은 더 떨어지고 공부나 학원은 더 획일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수업을 할 때요,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 해답지를 보지 않아요. 왜 해답지를 보지 않냐면 제가 막 엄청 잘 풀고 막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그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지를 참고하기는 하는데,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해답지를 잘 외워서 잘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칠판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해답지를 잘 이해를 해서 그 해답지 내용대로 잘 전달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답지를 보지 않는 이유가, 해답지를 보면 제 생각이 굉장히 이제 틀에 박히게 돼요. 해답지 이외의 풀이나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십수년 동안 문제를 풀어주면서 느낀 건데, 풀면 풀수록 새로운 풀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 머리를 좀 더 프레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답지를 참고하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남의 강의도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참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요, 아이들의 풀이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은 개별 수업 학원이어서 1대1로 아이들이 뭐 조교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1대1로 제가 아이들 질문을 다 받아주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고 문제를 읽다가 자기가 막 저한테 설명을 해요. 왜 이 방법이 안 되냐 그랬다가 저 알겠어요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좀 더 이 개별 수업 방식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칠판 수업으로 바뀌지 않고 왜 이 수업을 고집을 하냐 하면요, 저는 이제 칠판 수업을 하면 아이들을 모으기도, 그 다음에 수업을 하기도, 수강료를 받기도 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 실력이 그만큼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막 수업을 많이 해야지 돈을 잘 버니까 칠판 수업 하면서 조교들이 질문을 받아줘요. 그러면 저도 대치동에 있을 때 조교 많이 써보고 해봤지만 조교들의 실력이 그렇게 막 가끔 가다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전임 강사, 전문 강사가 그 조교들한테 솔루션을 주면 그 솔루션을 열심히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 열심히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는 선생님 비율도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를 이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막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고 공부하면서 이거는 내가 풀었을 때는 이 개념으로 이 방법으로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럼 이거 이렇게 풀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럼 저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이 아이가 풀었던 방법에서 내 방법을 접목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아이들의 풀이를 듣고 그 아이들의 신선한 생각을 듣는 게 너무나 좋아요. 이거는 공부를 꼭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아주 간혹가다 하나씩 굉장히 프레시한 생각을 낸다는 거죠. 그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내 수학 실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더 다양한 방법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제가 이 풀이를 하고 혹시나 해답지 풀이랑 내 풀이랑 일치하는지 다른지 꼭 비교해 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다르면 이 아이가 두 가지 방법의 풀이를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쌓이고 공부가 쌓이고 공부가 쌓여야 되는데, 우리의 요즘 수업의 패러다임은 무조건 다 대강의로 모아놓고 실력 있는 강사 한 사람이 그냥 어려운 문제를 주구장창 풀어주는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정말 사회는 정말 AI가 발달하고 정말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데, 교육은, 학원은, 사교육은 오히려 더 후퇴되고 옛날로 회귀돼서 소수정예가 아니라 막 대강이 막 100명, 50명, 100명 막 그런 데서 막 서로 부대끼면서 수업을 해야 현장감을 느끼고 좋다고 그러는, 근데 그런 수업을 생각보다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 스스로 많이 오답하고, 왜 틀렸는지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학원을 많이 다니고 숙제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좋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현, 좋은 선생님한테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그 선생님의 그냥 그 보편적인 생각을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내 의견에 대한 그 선생님의 나름 주관적인 생각을 들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책이나 아니면 인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현강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나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 내용에 다 동의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잘하는 선생님의 보편적인 생각을 들으려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들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를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 밸런스와 학습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학원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요.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사실 안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은 오로지 영어만, 수학 선생님은 오로지 수학만, 과학 선생님은 오로지 과학만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선생님이 전체적인 과목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공부의 양을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더 들여서 뭐 학습 멘토나 공부 멘토를 다니게끔 되는데 그런 거 역시 실제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국어, 영어, 수학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수학이 잘 돼 있고 수학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수학 그만하라고 해요. 적당히 하고 네가 현재 얘기를 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해라. 왜냐하면 이 친구 그래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실수를 해서 아니면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1등급을 못 받더라도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더 공부를 안 해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고민을 해요. 어떤 과목 선생님이 나도 사실 그 과목 수학보다도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이거 공부 안 해? 너 이거 더 열심히 안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불안하겠죠. 이 친구가 이거 학원 안 다녀도 잘하니까 혹시나 학원 그만둘까 봐. 이 친구 때문에 따라온 친구들도 많은데 혹시나 그만둘까 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 너 알잖아, 네 스스로 알잖아, 네가 그거 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물론 그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이 아이 더 성적 잘 받게 하려고 이야기하신 거지만 요즘 학원의 추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더 부모님이 깨어있고 우리 학생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중심을 잡고 내 스스로 공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무작정 여러 권의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권의 문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심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자신감을 길러야 되는 친구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획일적인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수학 공부, 일단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학원을 다녀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의 실력이 2024년도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킬러 문제로 실력을 늘리는 시대는 이제 조금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